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그 사이트에서 보증 가능 여부 간편 확인 부분을 못 찾겠어요. 보증보험 영상을 보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에서 개인 보증을 선택하시고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보시면요. 보증 신청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을 임대 주고 있는데요. 원래 1층에 한 가구만 있는데요. 1층 방 하나를 주방과 욕실을 내어 원룸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경우 전세를 놓아도 가능한지요? 원래 있는 구조에서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층에 한 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중 일부를 전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임대할 부분과 면적을 기재하고 세대 분리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면 구조를 바꾸신 것 같기도 한데요. 구조를 바꿔서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안 됩니다. 적발되면 위반 건축물이 되는데요. 위반 내용은 가구수 위반으로 기재됩니다. 가구수는 건축물 대장상에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디스코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아래쪽에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요. 세대수 0, 가구 7, 호수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대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여기에 표시되고요. 가구수는 단독주택인 경우에 이쪽에 표시되고요. 호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즉 오피스텔 같은 거죠.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상에는 세대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경 없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가구 다중주택 중에서 한두 층이 근생으로 허가된 물건이 많은데요. 이런 물건을 주택으로 운영하다 매도하면 다주택 중과세가 되나요? 실전에서 어떻게들 대응하시는지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때 세법을 적용할 때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용으로 운영하다가 원래 용도인 근생으로 매도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사실상의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도 임차한 공간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수도, 가스,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증거가 됩니다. 실전에서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과세 당국의 시스템이 상당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추후에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하도 바뀌어서 그러는데 아파트를 팔고 다가구로 노후 준비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제가 그동안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린 게 이런 이유인데요. 여러 가지 면들을 참고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가진 것은 6억 아파트뿐 은퇴 후 4년이면 생활비 탕진. 이 기사는 아파트에 몰빵하고 은퇴 후에 생활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 노후 준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거주할 동안 세금, 관리비 등 돈이 들어가는 구조이고 다가구는 거주하면서 월세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다가구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구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하고 건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구입 후에 못하겠다 싶어도 쉽게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구입 전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인 세대 포함해서 8가구인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대출을 알아보니 일반 개인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니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군요.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한 가지씩 답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자금 여유가 있으면 대출을 안 받고 사는 게 나은가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대출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세율 구간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결국은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고 부수적으로 건강보험료나 다른 것들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필요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경우도 이 부분 때문에 대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1가구 1주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번,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지요? 주택에 관련된 임대사업자 등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번호를 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것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거고요. 2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렌트홈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등록합니다. 1번은 세금을 내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므로 월세를 받으면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 홈택스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문구를 보시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등록하는 사업자라는 뜻입니다. 1주택자 중에서 비과세 대상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택자 중에서도 과세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필수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자율로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1번만 등록했습니다. 1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업자 대출은 1번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저도 다가구를 살 때 1번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질문자님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대출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대출 때문에 내야 한다면 1번만 등록하셔도 됩니다. 질문 3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대출받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개인으로 안 나오는 대출도 사업자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대출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건에 관한 감정평가와 개인의 신용평가도 별도로 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식은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달 나가는 이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입니다. 저도 거치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구입 시에 3억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요. 매달 170만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금까지 상환하는 대출이었다면 200만 원 중반대를 훨씬 넘어가는 이자가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월세를 받아서 거의 이자로 나가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치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구독자님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제 주업인 원룸 운영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댓글 모두 읽고 있고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